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죠. 자,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을 하던 20대 이선호 씨가 300kg의 철판에 깔려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JTBC가 그 사망 현장의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를 했는데요. 정상훈 기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이선호 씨가 이 동료 노동자하고 함께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이제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게차 한 대가 이 컨테이너 오른쪽에 있는 날개를 접었는데 그 날개가 접히면서 충격이 발생을 했고 그 충격으로 반대쪽 날개도 같이 접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날개에 이제 고정핀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선호 씨는 이제 안전모드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 사고를 본 동료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들어보려고 힘을 썼는데 이 지게차로 들어 올려서야 간신히 날개를 들 수가 있었고요. 이미 고인은 사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 이 CCTV 영상 봤어요 혹시? 저는 그런 것도 좀 보면 왠지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살짝. 그렇죠. 예. 네. 저는 봤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만 네.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CCTV 공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JTBC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작업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작업 지시 등과 관련해서 원청업체의 주장이 맞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물증이 CCTV로 봤기 때문에 공개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공개에 대해서 두 기자는 어떤 생각이신지. 사실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다 이렇게 CCTV를 공개했을 때 일단은 사생활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그때는 이제 사망자분이 예를 들면 옷이 네. 좀 약간 자기 성적 부분을 안 가린다 그런 걸 수 있는데 아무리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약간 사람들이 따지고요. 네. 두 번째는 유가족의 동의를 따지고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는 JTBC 측에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영상을 틀어주기 전에 앵커분이라든가 아니면 편집실에서는 관련된 그 경고 로고라든가 아니면 경고 로고,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이따가 본 영상이 이런 영상이니까 이러신 분들은 안 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세탑이 됐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해외에서. 정상훈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뭔가 좀 쟁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좀 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JTBC도 이 11일하고 12일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CCTV 영상을 보도를 했는데 이 12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측이 얘기했던 거에 좀 반대되는 정황, 그러니까 사측의 해명이 좀 달랐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다만 이 영상을 공개를 할 때 저도 이제 유가족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동의를 딱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사고 장면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JTBC가 그거를 클로즈업해서 다시 보여주거든요. 그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CCTV 영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너무 이제 편집이 좀 자극적인 편집, 그러니까 보여줄 수는 있지만 편집 과정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갖는 잔혹성에 대해서 경고가 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고 봤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넘기다 보니까 갑자기 있었다 봤더니 이게 그 장면이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건 좀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경고는 있었는지 확인이 되나요? 제가 봤기로는 그런 경고를 이제 하지 않은 것으로 좀 이렇게 봤는데 일단 네. 이 JTBC가 이 보도를 이제 단독을 다고 전하면서 이제 CCTV를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CCTV 영상이 재생이 됐는데 네. 아까 알파고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좀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어떤 경위로 이 영상을 입수를 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또 공개를 하며 또 네. 좀 보기 전에 좀 주의를 기울여달라 좀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JTBC는 그 영상을 확보하면서 그 언론으로서 하나의 성공을 한 건 맞아요. 예.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 공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을 그 성공을 뒷받침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안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CCTV 공개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좀 하고요. 근데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사망한 대학생 손정민 씨 관련 언론 보도를 저희가 좀 지난주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20대 남성인 이선호 씨의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보도 비중이 너무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보도의 비중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손정민 씨 사망 사건도 이 중요하게 언론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다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이 국내에서 산재 발생 관련된 기사가 많이 적고 또 관심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많고 건수는 많지만 정작 보도라든가 관심은 덜하다. 네, 그러니까 한 해 산재 사망자가 2,000명에서 2,5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제 몇 명의 사망자가 이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 산재 사망자가 OECD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선호 씨가 사망한 이후에 그 이선호 씨 유족이 좀 이런 일이 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고인의 이름도 그냥 공개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산업 현장에서 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오진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보도가 적고 관심이 적을까요? 알파고 기자. 미국은 우리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다뤘던 것처럼 한국에서 있는 그 산업재해 사고들을 보면 더 항상 주로 좀 약간 큰 회사들이 비교적으로 많을 거고 그 큰 회사가 크면 클수록 이제 힘이 있는 거고 그 네.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론사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그 요지가 더 넓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장사하는 차원에서 언론도 장사다. 예,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나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나도 좀 약간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거 현실이에요.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가 한 해 2,400건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분의 1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그러니까 사업장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와치독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신입 채용 공고를 낸 주요 언론사들이 방식이 채용 연계형 인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채용 연계형 인턴제가 뭡니까, 정상훈 기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언론사에서 이제 그 공개 채용을 통해서 네. 기자들 선발을 하면은 보통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제 수습 기간이라는 것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습 기간을 몇 달 두고 이 수습 기간 동안 그 뭐 어디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네 이제 뭐 그 수습 기간 동안 업무를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이제 발령이 되기 마련인데, 네 수습 기간 지나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채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앙미디어그룹에서 이제 공개 채용을 할 때 어떻게 채용 계획을 냈냐면, 네. 일단 서류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본 다음에 사람을 뽑은 다음에 뽑아요. 네. 네, 이 뽑은 사람들을 8주간 그 인턴을 시키는 겁니다. 8주 뽑아놓고요? 네네. 8주 동안 인턴을 시킨 다음에 네. 통상 이제 그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되는 게 아니라 8주가 지난 이후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아 그래도 되나요? 그럼 8주 동안 턴 얼마나 줘요?
돈은 물론 주겠죠. 돈은 지급을 하고 뭐 이제 뭐 인턴급여 정도는 주겠죠. 네, 지급을 하겠지만 뭐 근데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게 또 문제가 없어요. 네네. 인턴형으로 우선은 뽑아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때까지 신분이 일종의 이제 인턴인 거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 자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뽑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채용 그 언론사를 지망하는 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이 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공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원서 다 하고서 이제 발표하잖아요.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은 이제 연수를 받아요. 연수를 받고 이제 연수 기간도 이제 수습 기간으로 포함이 되고 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자기 이제 직종에 맞는 수습 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뭐 석 달, 뭐 넉 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데 그거 전에 8주를 또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턴으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선발이 돼도 그때 또 수습이 있어요? 그때부터 수습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좀 심하지 않나? 네, 아마 더블 엑스프레스예요. 아니 이런 인턴제가 언론사 공고가 좀 있어요? 어떻게 봐요? 아니 해외에서는 그 인턴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대학교를 다니면 그 대학교 이제 마지막 학년 때 인턴을 해서 보고서를 쓰고 대학교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턴이 산업화된 거는 한국에서 봤고요. 보통 그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뭐 체험학습 정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뭘 배우는 그런 차원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처럼 알고는 있는데 그게 인턴이죠. 근데 지금 이거를 산업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여담으로 말하자면 인턴도 우리는 외래어로 알고 있잖아요. 인턴십. 그거 아니에요. 인턴은 한자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턴 없이 일해라. 그럼 턴은 영어 아니에요? 인돈? 이게 근데 여러 곳에서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경우만 그전에도 좀 있었나요? 사례가 없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겨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겨레는 2주 동안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인턴식으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겨레 내부에서 기자들이 반발이 굉장히 거셌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겠냐, 이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그냥 대체로 이제 그 취업준비생들이 그냥 있다가 뭐 공부만 하다가 취업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한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요. 아니면 이제 지방에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8주 동안 인턴 기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채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취업해 있거나 그거를 다 포기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막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수습으로 받았다가 이제 수습 기간 끝날 때지만 이제 같이 일하면 안 되는 느낌이 났을 때는 그 수습생을 자르는 거는 좀 약간 힘든 것 같아서 아마 이러한 절차를 앞에다가. 그렇죠. 수습사원을 그냥 해고시키기도 쉽지는 않아요. 원래. 그리고 쉬워서도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턴제를 8주나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수습 기간을 적용한다는 이 두 번에 거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게다가 그러면 그 8주 동안 이 인턴 사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턴들이 회사에 반발하는 내용들인데 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뭐 지적할 수 있겠어요? 없죠. 전혀. 뭐 잘못된 지적은 고사하고 이제 회사에서 뭐 일종의 뭐 이렇게 그 규정이 없는 야근 같은 걸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 인턴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아마 뭐 소액의 돈만 받고 일을 할 텐데, 굉장히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상황이. 아니 우리 청년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또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었다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채용 시장이 조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목마른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 너무 이거는 악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봤는데 수습으로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하다 보니까 뜻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해고라는 거는 너무 힘들어서 아마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냐. 뭐 그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도 그냥 수습 기간 거쳐서 정식 차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거든요. 다 선배들은 그렇게 채용했잖아요.
게다가 지금 언론에서 이 청년 문제를 막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청년이 뭐 어떤 상황이 놓여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언론들이 지금 뭐 취업을 요구하는 이 취업을 이제 바라고 있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8주 동안이나 인턴을 시키고 또 채용 이후에는 이 중앙미디어 그룹은 저는 한 반년 정도 그 수습 기간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도 기네요. 네, 이 굉장히 좀 그 너무 이제 청년 인력들을 뭐 혹사시키고 또 낭비.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과거에 공채 위주의 채용이 있었을 때 뭐 시험 보고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거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합숙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등산을 같이 올라간다거나 뭐 술자리 면접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본다고는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8주간 하는 거 이거는 좀 쉽게 우리 젊은이들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와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기자,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